보존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천연문에 유전자 은행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식물 표본뿐만이 아니라 곤충 표본 다양한 표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여 분양 시스템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하는 목적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분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 생물 자원들을 분양할 수 있고 대여하실 수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맞춤형 종자를 확보하고 증식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큰 사례 세 건만 말씀드리면 D 제약회사와 국내 생물수제 대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의사 처방으로 나가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약의 소재가 주로 식물 두 종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 소재로 제출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성공해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증식할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거는 신문에 보도자료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유종입니다. 그 종을 가지고 A 화장품 회사랑 지금 소재를 개발해서 17년도에 화장품 시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병 방제인데 이거는 또 다른 예인데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서 식물병 방제에 가장 효과가 좋은 식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연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이용되지 않은 식물들을 가지고 활용한 사례를 세 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산업화랑 직결되는 그런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야생식물 종자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용되지 않는, 앞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용 가능성이 많은 종자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종 보건뿐만 아니라 증식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시산업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 생각했던 세 가지 목적인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잘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종자뿐만 아니라 유전자 은행도 있고요. 천연물 은행도 있어서 다각도로 자세히 생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긴 지는 지금 8년 9년밖에 되지 않아서 총괄 기관이라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고요. 또 서포트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정립하고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종들을 더 많이 밝히는 게 일단 우리나라 생물 주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 지식들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종판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또 유전자 기반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사업들 병행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생물종들이 산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산업계를 대상으로 인식되고도 하고 있고요. 관련 정보들도 확산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제천시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환경부 장관과 또는 다른 부처도 되겠지만 시군과 그다음에 여기 시군의 농업센터나 또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가 야생식물을 자원화하고 소재화되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쪽을 같이 지원하려고 사업을 계산 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영 박사님께서 질문 받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할까요? 하다가 너무 소중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두 분만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짧게 아주 질문이 길면은 곤란해집니다. 소스만 간략하게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배 선생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리, 재래종, 하고 밀, 또 토종 닭, 세 가지 기로 멸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복원할 수 있나요? 복원이요? 네. 복원이요? 혹시 남아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야생 베이스, 야생 생물종에 대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리밀이나 야생 닭 같은 경우는 원종에 대한 거나 종자나 아니면
소스를 갖고 있으면 복원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중요한 거지만 그런 정보 자체가 없어서 실물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지. 네, 한 분의 질문까지만 받도록 하는데요. 직선거리에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이상학 선생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서 식물을 이용한 생물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물을 이용한 그 생물 농약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을 가지고 병에나 충에 약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식물이 개발돼서 천연 농약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연 농약독은 아닌데 지금 식물종은 특허 중이라 제가 식물종 이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식물이고요. 그 식물이 식물병 9개의 방제 특효가 있어서 지금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랑 다른 한국화학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종을 가지고 지금 민나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또 식물종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천연물 농약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토마토라든지 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9가지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쪽으로 알려지고요.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 단계라 특별히 어떤 식물입니다, 어떤 분야를 확장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쉽게도 거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환경부의, 네. 네, 저희가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반드시 우리 김수영 박사님은 시민환경지도자대학 그 프로그램에서라도 모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가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생식물 종자은행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제천시와 이렇게 협력 체계가 된다면 제천시의 그 부지를 이용해서 희귀생물종, 멸종위종들을 복원해내는 그런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얻어낼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질문은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천은 제천 면적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 사업이나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생물종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이것을 산업화 해낸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김수영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 짧은 내용 속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줄 건가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어서 계신 분의 이제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우리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분과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에 우리 그 제천시민 행복지수개발 사업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늘 백인의 원탁 토론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강신호 위원장님은 세명대학교 한방바이오 융합부의 교수님이시고 최근에 그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소장님으로 개관을 했는데 굉장히 이 부분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백인의 원탁토론 결과와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면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강신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백인 토론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서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쪽지로만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실제 구성으로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올해는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민 행복지수 개발 사업은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작년에 이제 포렉스 우표에서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100인 이상이 모이셔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전에 윤석표 교수나 다른 교수님들께서 위원장을 하셔가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이제 자연환경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가 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셨던 결과는 여백을 채운 희망대선 백인권탁 토론 10월 1일 오늘보다 조금 일찍 했고요. 구동 프레스부페에서 했었습니다. 100인 이상의 분들이 모이셔서 총 336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모이셨던 분들은 116명이시고 50대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대가 33분, 60대가 17분, 그래서 40대에서 60대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78.4%를 차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맞춘 건 아니지만 딱 반반씩 오셔서 의견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하셨던 의견 수를 정해보니까 보건의료가요 29건, 자연센터가 18건, 문화예술이 18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저 보건의료의 종합병원, 뭐 자연센터는 환경보전, 그다음 또 다른 자연센터는 환경정비, 생태공원 조성 뭐 이런 의견들을 그 자연센터 분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나누었던 의견들 중에서 자연센터, 자연환경 분야에 두고 그쪽 분야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신 다음에 후에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자연센터 외에 교육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일자리 문제, 자연센터 지역 경제에 나왔던 이런 것들 키워드 중심으로 보았었는데요. 자연센터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환경 정비,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 공원 활성화 이런 것들이 주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이걸 잘 보고 계셨다가 이따가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시면 그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구성과 유사한 구성으로 토론단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GO, 기업, 공직자, 농민, 상업, 여성, 원주민, 전문가, 지방정부, 청소년, 그래서 모두 116분이 작년에 오셨었는데 오늘도 아마 이유가 유사하게 연령대도 유사하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법은 작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고 또 다른 일 발표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표가 다 끝나게 되면 한 10분간 각 테이블에서 오늘 토론할 주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테이블에 놓여있는 종이에 적어서 앞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앞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많이 나온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시까지인데요. 그 5시에 맞춰서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제가 많이 토론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발표됐던, 오늘 교환했던 의견들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 오늘의 행사는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마이크를 들고 뛰어다니게 될 겁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몸이 커서 손을 번쩍 드시면 그때 제가 바로 뛰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넘어지거나 걸리거나 미치거나 해서 못 가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좀 늦게 가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테이블당 마이크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다녀가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지 어떤 의견이 조율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가 끝나고 나면 그 테이블에서 왜 그런 의견을 정하셨는지를 테이블 좌장이나 아니면 말씀 잘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강신호 교수님께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도와주질 않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늘 토론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백인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토론 몇 분을 모실 텐데요. 오늘 그 순서를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발표하시고 아주 바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순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박광태 산업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그 청풍호와 관련된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갖고 오셨습니다. 물 환경에 대해서도 연구해 오셨고요. 네, 뜨거운 박수로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업무 시간 짬돼서 잠깐 나오다 보니까 제가 회의 주관해야 될 게 있어서 순서를 뭐 죄송합니다. 하여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첫 화면에 우버택시 화면이 떴는데요. 뭐 청풍호 자원화 방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공유경제라는 거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청풍호가 공유경제 속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한번 보고자 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버택시는 직원이 12명밖에 안 되고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차량은 한 대도 없지만 현대자동차랑 시가총액이 거의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직원이 13만 명이 되지만 우버택시는 단 12명이 직원이거든요. 뭐 인터넷 환경에서 공유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치면 굉장한 어떤 생산성을 가진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 공유경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저 코하루 아파트가 보니까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전 22평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또 옆에 그린 코하루 보니까 20평, 힐스테이트는 18평 위에서 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공유경제가 아니면 그 비용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청풍호는 어떨까요? 청풍호는 사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호를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하류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공유경제는 없고 갈등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번 청풍호를 이용해서 공유경제적 생산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